오늘의 첫 번째 안랭킹은 첫 승부입니다. 여야 모두 첫 승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첫 번째 순회 경선 투표 결과가 공개됩니다.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 조약을 여론조사에 포함할지 여부가 내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야의 첫 번째 승부 소식 지금부터 차근차근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인데요. 이재명 후보 24%, 윤석열 후보 19%, 이낙연 8, 홍준표 6, 최재형 2, 유승민 2, 안철수 2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건 이겁니다. 갤럽에서 물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으냐 이 질문에 야당 후보를 선호한다 49%, 여당 후보를 선호한다 37%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 중에 정권 유지를 원하는 유권자 중에서 그럼 그 유권자들이 누구를 지지하나 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56%, 이낙연 후보가 18%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지지 성향을 보면 윤석열 후보 36%, 홍준표 후보 12%, 최재형 5%, 이재명 후보 4%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저희가 주목한 건 이겁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이 정권 유지론보다 12%포인트 높은데 문제는 야권 후보들의 지지가 오히려 여당 후보들의 지지들보다 우세하지 못해요. 네. 이 이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일단 이제 좀 전에 보시면 야권의 지지자들이 의견 유보한 분들이 꽤 있죠. 예, 29%, 30% 가까이 됐죠. 30% 예. 가까이 있습니다. 일단 경선 버스가 여당이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은 이제 이미 한참 경선이 진행돼 가고 이제 조만간 10월 달 되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야당은 이제 곧 이제 출발하죠. 이제 그런 어떤 시차적인 측면도 있을 겁니다. 특히 또 야당 같은 경우는 아직 후보들의 어떤 우열 자체가 이제 물론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도 여전히 굉장히 놀라운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아직 후보가 뚜렷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부각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선 과정을 거치면 점점 한 후보 쪽으로 쏠림 현상들 그런 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 여당 같은 경우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쏠림 현상들이 상당히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 지지자들이 마음의 결정들을 서서히 해 나가는 이제 단계라고 보는 것이고요. 야당 지지자들은 아직까지 마음의 결정을 못 하고 있는 단계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야권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지지가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당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예. 과연 이 정당으로서 지금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인가? 아직 그것에 대한 확신감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즉 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이 면모라든지 또 야당이 좀 똘똘 뭉쳐서 예를 들어서 이 정권 교체를 위한 에너지를 모아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내부 싸움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보수층이나 중도층 지지자들이 아직까지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는 이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 즉 이 싸움이 어떻게 결말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하게 자, 이 후보다라고 아직까지 힘을 많이 실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감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야당이 혁신적인 모습이나 새로운 모습으로서 아직 국민들에게 다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로서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은 높지만 아직 이제 이런 야당의 후보, 야당 가지고 과연 되겠냐에 대한 의구심 이거 여전히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의 첫 순회 경선이 충남 대전에서 시작됐습니다. 오후 6시쯤 대전 충남 지역 당원 투표 결과가 나올 텐데요. 최 교수님 지금으로부터 한 6시간 뒤쯤이면 첫 개표함이 열릴 거예요 아마. 예. 오늘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분석할 수 아주 있을까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왜냐하면 대선 이 경선 과정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과반수 이상, 50% 이상의 득표를 해서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전략이거든요. 두 번째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번에 격차를 최소한 줄이겠다, 한 자릿수 안으로 줄여서
발판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 두 사람의 전략이 완전히 팽팽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대전 충남 같은 대세론을 많이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충청도 표심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여기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물론 뭐 얼마나 크게 미칠 거냐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중도층에 있거나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 같은 경우에 대전 충남에서 어떤 분이 가장 선두에 가고 어느 정도 격차가 나느냐에 따라서 될 사람을 밀어주다 아니면 추격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대전 충남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가 두 후보한테는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을 득표하게 되면 대선론이 굳혀지면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고 전체적으로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갈 것이고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 자릿수로 줄어든다고 하면 네.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두 후보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 같고 대전 충남에서 결과가 추후에 이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순회 경선 투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낙연 후보 측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있죠. 바로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인데요. 어제도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수십 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들어갔는데 이건 법적의 통영상 거액이 들어갔을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되지 않으면은 민주당의 리스크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계속적으로 그 무료 변론 얘기를 꺼내시고 있는 왜 그 얘기를 사실과 다른 얘기를 계속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뭐 나중에 계좌 추적해보면 다 알 일들인데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네거티브 공세라고 생각을 하시는 내가 들리는 흑색 선전 같습니다. 수익료 공개 요구에 응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정혁진 변호사. 네.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재명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게 아마도 저 이슈가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네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이 있을까요, 상당히? 일단 제가 찾아봤더니 고등법원에서 이제 당선 무효형이 나온 다음에 대법원에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로펌을 6개를 추가를 했는데 그 로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김앤장, 그다음에 6대 로펌의 하나인 화우, 그다음에 그 김앤장과 화우의 변호사 중에는 대법관 출신들이 다 있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것이 송두환 변호사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무료 변론을 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무료 변론은 제가 보기에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그 소지가 아주 다분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가 아주 강력하게 공세를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이 지사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비껴서는 그러한 논란인 것 같은데 여기 구체적인 이러한 사실관계가 그 민주당 지지하는 그 지지층에서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을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민주당 후보 경선 일정을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굵직한 일정들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상 12일에 있을 1차 선거인단 투표랑 추석 직후에 있을 이 호남에서의 대전이 승부처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민주당 경선은 보면 일단 호남 민심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충 결판이 나는 경우가 많죠.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호남 쪽에서 역전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대선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모든 민주당의 어떤 텃밭이라고 하고 또 가장 많은 선거인단과 또 당원들이 많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만큼 각 후보 진영에서는 호남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지금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9월달 일단 이 추석 끝나고 나서 광주하고 이제 전남 이 결과가 나오면 대충 우열이 가려지지 않나 싶어요. 네. 민주당이 이제 지금 세 차례 이제 이 경선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는데요. 여론조사나 선거인단 조사 결과를. 만약에 이제 여기서 10% 이내에서 어떤 승부가 난다 그러면 마지막 아마 결판을 봐야 될 겁니다. 뭐 서울이나 또 경기 이런 데 결판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10% 이상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일단 선두주자가 상당히 대세론을 좀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결국 이 대세론을 형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인 또 흐름 자체가 보면 대세 쪽에 또 몰려가는 현상들이 있어요. 네. 예. 그건 뭐냐면 아무래도 1등 후보가 나중에 이제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심리가 또 작동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들 때문에 이제 지금
대전, 충청, 그다음에 호남의 각 후보 진영이 거의 뭐 사활을 걸고 있고 지금 보면 이제 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뭐 이슈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이 무료 변론 이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지를 다른 사람 뭐 이낙연 후보 지지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이재명에서 지지하는 분이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예. 이럴 수 있는 상황보다는 예. 이미 어느 정도 좀 고정이 돼 있다. 표 자체는 거기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표는 저는 거의 많이 없지 않는가. 결국 이제 조직 확보, 예를 들어 선거인단 확보해서 각 후보 진영이 얼마나 열심히 더 확보했는가가 아마 내일 이제 오늘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그만큼 조직력, 예를 들어 선거인단을 예를 들어서 각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이제 확보전에 뛰어들 텐데 그 성과가 나올 텐데 일단 현재로서는 의원들을 많이 확보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좀 우위에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오후 6시 발표되는 첫 번째 대전 충남 투표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할지를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랬습니다. 12명의 선거위원들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절충을 하자 이렇게 두고 투표를 했는데 반대 6명에 절충한 6명. 완전히 반으로 딱 갈렸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또 뭐 여러 가지 이걸 들어보니까 의견들이 팽팽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가지고 결론을 짓자고 주말에 기회를 가져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표를 하자고 하면 투표를 하고. 이현정 의원님, 네. 아무래도 선관위가 내일 모여서 최종 결론을 낼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많이 전망하고 있는데 6대 6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이제 정홍원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결론을 날 가능성이 있죠. 예. 양쪽이 지금 팽팽히 맞서 있으니까요. 근데 역선택이라 하는 게 예전 선거의 역선택하고는 지금 양상은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선택을 할 수 있는 후보가 예를 들어서 뒤처지는 후보에 대한 이제 역선택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와 강력한 경쟁자인 이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이제 여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1차 경선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8명으로 이제 좁혀집니다. 12명 중 8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4명으로 좁혀지고요. 네. 이제 거기에 따라서 70%, 50% 여론조사 비율이 이제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역선택 문제가 자꾸 이렇게 부각이 되면 실제로 여당 지지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역선택할 때 뭐지 그냥 알아서 찍다가 역선택 문제가 이게 이슈가 되면 이렇게 하면 바꿀 수도 있겠네 라는 이 현상이 있어요. 오히려 홍보 효과가 그렇죠. 있다. 바로 그런 예.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언론에서 나오고 또 지금 야당 내부에서 논란이 됨으로 인해서 역선택을 하게 되면 야당의 후보가 바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말 여당 지지자들이 야당의 후보를 바꿔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솔직히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예전 선거와는 달리 그 국민의힘 쪽에서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여당의 지지자들의 수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제 그렇다 보면 아마 정홍원 위원장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만약에 정말 지금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선 경쟁력이 뛰어난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내부 경선에서 뛰어난 후보를 뽑았을 경우에 나중에 이 문제를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게 사실은 이제 선거 전략과 중요하게 맞닥뜨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또 역선택을 예전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거할 때는 역선택 절대로 이게 방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번에는 또 본인이 지금 혜택을 받으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어떤 식의 결론 나든지 간에 아마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할 거예요. 역선택을 도입하게 되면 또 안 하게 될 경우는 이제 지지층들 내부에서 정말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고 아마 정홍원 위원장의 고민이 정말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대로 어떤 결론이 나든 내용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진 않은데요. 실제로 유승민 후보는 어제 선관위 투표 결과를 두고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표결하겠다는 건가?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는 안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양자 대결에서 약하게 나오는 후보에게 몰려가는 것이 역선택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후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역선택이라는 어떤 조직적인 행태라는 주장을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네.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역선택 조항을 집어넣게 되면요 반발이 엄청나게 심할 겁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났고요. 당내 분란과 당내 어떤 그 계파 싸움 이게 엄청나게 세질 겁니다. 후보들 간의 경쟁도요. 제가 볼 때 그 우리가 통제 가능한 부분까지 갈까 할 정도로 상당히 내용이 깊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 진짜 조직적으로 누가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선택 방지하는 게 질문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정권 교체에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이면 조직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동의한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딴 거 찍을 수 있죠. 그거를 근본적으로 막을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역선택 방지라고 하는 게 물론 그 조항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이분이 당원인지 아닌지 가려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당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계속 추진하게 되는 것이 과연 맞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약 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엄청나게 반발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선 과정이 상당히 삐그덕 되게 되고요. 그것도 윤 전 총장에게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후보가 동의하지 않으면 역선택 방지 규정을 도입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네. 역선택이냐 아니냐 이 논란의 중심에는 지금 홍준표 후보가 서 있습니다. 어제 홍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상대하는 당내 후보 중에서 그 사람은 악재만 남아있고 저는 기회만 남아있습니다. 토론 시작되기 전에 아마 골든크로스도 갈 수 있겠다. 그건 시간이 지내보면 실체가 규명될 겁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상대 후보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후보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겐 악재만 남아있다 이렇게 밝힌 건데 실제 최근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이 의혹이 악재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지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랭킹에서 만나보시죠.